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이번 주 정말 주식시장에 정신이 없었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급락했다가 정부가 예금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다시 급등했다가 다시 다른 은행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다시 하락했다가 다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또 상승하고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또 나오면서 급락하고 스위스 정부에서 이렇게 해준다. 다른 데서 인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상승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도 정신없는 주였고 굉장히 슬픈 날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 은행들을 메가뱅크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전이가 될까봐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이게 크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컨트롤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될 것 같고 이게 워낙 금리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꺼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조금 정부 주도하에서 정리는 좀 되고 있다. 너무 방심도 하면 안 되고 너무 안심도 하면 안 되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FOMC 이제 나오는데 지난주에 CPI 나오면서 무난했죠. 그리고 3월 CPI는 조금 더 낮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월 정도부터는 주거비 데이터도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엄청 급등을 시키는 국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금리 급상승의 문제는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제 이래버리면은 시장이 야 진짜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금리를 저렇게 갑자기 동결을 해버리네 이러면서 아마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계속 금융시장 안정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가장 무난한 정답인 25bp로 그냥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5bp가 나오면 시장은 조금 안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사태가 이제 리만처럼 번지냐 마냐 이런저런 비관과 낙관이 엄청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조금 비관적인 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사실 투자를 제대로 해보지 않고 물론 자기는 한다고 하죠. 근데 꼴랑 몇 억 하면서 자기 엄청 투자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신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자기 인생이 걸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유튜브 하면서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 이걸 한 번이라도 맞추려고 하는 게 되게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고 대부분 이럴 때는 위로 올라간다 보다는 많이 빠졌을 때 봤지 내가 말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유튜버들이나 이제 경제 TV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너무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전문가라 생각도 안 하고 전문가라고 말도 안 하지만 그런 분들 말도 별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먹고 살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는 게 중요하고 또한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전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결론은 어차피 이게 더 사태가 엄청 크게 번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넘어갈지는 지나고 보면 분명히 보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결국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행동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미래의 일은 미국 대통령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리만 때도 사실 후행해서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잖아요. 6개월, 한 7개월, 10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더 크게 문제가 번졌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가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도 좀 웃기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딱 눈 떴는데 예를 들어 미국장이 하루에 10%가 빠졌어요. S&P나 나스닥 이런 게 10%씩 빠졌다. 그랬을 때 다음날 내 계좌가 빵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쓰시더라도 어느 수준에서 써야 되는 거고 레버리지를 어느 한 켠에서 쓰고 계시다면 어느 한 켠에 현금을 좀 남겨 놓으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러 가지 개별주나 이런 게 막 미친 듯이 가니까 사고 주면은 팔고 이러면서 현금 확보를 하되 또 내가 앞으로 여름 가을까지 봤을 때 좋은 쪽은 유지를 하고 이런 식의 전략을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팅하시는 건 좋은데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무모한 베팅은 지금 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2년물 금리 보시면은 결국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지만 지금 급락했을 때 시장도 급락을 했지만 이 정도 선에서 4% 전후에서 일단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추세적으로는 좀 하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0년물도 3.436 정도에 지금 있는데 여기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 추세는 나오겠죠.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연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조금씩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금리 하락이 시장에 좋다라는 분도 있고 나쁘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교롭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 두 분이서 의견이 좀 갈려가지고 저는 양쪽 의견을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시장이 보여주는 차트나 지금 시장의
수급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결국엔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패닉 셀링을 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삼성전자 이제 주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 재고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진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금요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크게 올랐죠.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도 오르고 물론 시장 자체가 올랐으니까 오른 거지만 결국엔 전자닉스가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기존의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는 하이닉스 밑으로 막 빠질 때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예전에 이제 리만 사태는 사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망가진, 자산이 엉망진창이었던 문제라고 보면은 지금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계정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 이제 70년대 브렌튼 우즈 이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어떤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이제 KBA 증권의 이은택 위원님이 내신 자료인데 결국엔 닉슨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전 세계 나라들이 달러가 금으로 바꿔진다, 태환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체제가 유지가 됐던 건데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막 이러니까 달러를 엄청 찍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막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걸 굉장히 의구심을 표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뱅크런 사태처럼 내 돈 금으로 내놔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배째인 거죠. 몰라나 씨 배째 못 줘. 이러면서 이제 금태한 정지 선언을 한 게 이제 그런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그런 사태인 건데 이때 보시면 결국에는 달러 자체가 완전히 가치가 하락을 하고 결국엔 이제 금 같은 게 이제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건데 현대 금으로 따지면은 비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금이랑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12월 정도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좀 사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더리움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자체에 대한 불신이 또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만한 수단은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화폐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꽤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뭐 사실 원화로 치면은 2,100만 원 정도를 뭐 게임이 많이 했는데 지금 3,600까지 올랐죠.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매수 가격 자체가 여기 나와요. 여기 초록색 선이 제 매수 가격 176만 8,999원인데 지금 239만 원까지 해서 35%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저는 이거 계속 냅둘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놔둬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를 보면은 이더리움 가격도 결국에는 400을 넘어서 500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로 보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일부 옮기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 사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가장 상관계가 높은 거는 또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물을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시장을 굳이 사신다면. 그래서 비상장 주식으로 보면은 뭐 두나무 같은 거 엄청 요번 구간에 하락했잖아요. 엄청 저도 조금 있는데 이제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 향후 2, 3년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 가능하시고 유동성이 좋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걸로 자산을 일부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정도 드리는 거고요. 액션은 각자 알아서 하실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 어떤 기회를 주는가. 그래서 과거 보면은 금융위기나 정말 팬데믹 같은 거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작살을 내는데 결국에 현재처럼 인플레 불안 같은 거는 천천히 붕괴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급락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 없고 이제 자산 시장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측면에 달러가 불안해지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신흥국으로 갈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한국 시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너무 공포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한국 시장은 1월에 좀 오르긴 했지만 사실 바닥에서 뭐 크게 먼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작살이 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뉴스가 주말에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지금 한 4배 정도 올랐죠. 급하게 오르고 뭐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강연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뭐 다 좋아요. 그분이 맞은 건 인정해야 되고 저도 뭐 에코프로 BM 이런 거를 계속 사서 보유하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이 주식들 너무 좋은 회사인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삼성전자 96,000원 갔을 때랑 카카오 네이버 미친 듯이 오른 21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가져가야 되나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거는 좀 아니올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억하심정 가지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포트 말씀드렸던 이건데요. 노란색 부분은 다 손절 혹은 익절. 이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랑 페노션만 익절했고 나머지는 다 손절했습니다. 더존비주얼은 지난주에 40% 정도 났을 때 절반 정도 깠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반 정도는 소폭 마이너스를 결국에 보고선 나왔고 뒤에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는 정말 운 좋게 잘 사가지고 상한가에 팔고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숏은 좀 이따 잠깐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숏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번 주 포트는 그래서 조정을 딱 해가지고 지수 선물 그리고 위에 있는 종목들 다 선물로 샀습니다.
머리를 좀 썼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급락할 때 조금 더 늘렸고, LG전자, LG화학. LG전자는 조금 위에서 조금 줄였어요. LG전자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막 오르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엄청 탄탄했던 LG전자 이런 게 조금 IT 내에서 조금 눌릴 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주력 종목이지만 약간은 줄였고요. LG화학 같은 것도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좀 고민이에요. 배터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사실 자리가 전형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현대차를 다시 조금 모았고, 지금 바이오 관련된 쪽도 조금 좋고, 삼성바이오도 뭐 증설 얘기 이번에 기사 나오고 해가지고 바이오 쪽도 좀 배치를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결과가 좋았죠. 어제도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우주 쪽에 대해서 베팅을 목요일 금요일에 했는데 금요일에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절반씩은 줄였지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5년 6년 동안 쩔어있던 메디톡스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2.5조 3조 정도까지는 현재 상황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중동 진출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중동 쪽에서 빈살만이, 그리고 이오플로우 뭐 이런 거 저기 뭐 투자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괜찮고, 로봇이 엄청 상한가 치고 난리치는 동안에 AI랑 우주가 조금 눌려 있어가지고 저는 교체 매매를 좀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쇼스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거 판돈으로 뉴로메카 SBB테크를 샀는데 이게 금요일에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운이 그냥 좋은 거고, 저는 제 실력도 전혀 아니고 주변에 훌륭한 후배들이랑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이거 좋은 거 같아 라고 해서 저는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사서 상한가 그냥 맞아가지고 다 매도를 했고, 상대적으로 우주가 늘려 있어서 좀 늘리자 했는데 사자마자 너무 이것도 뭐 AP 위성 이런 거 20% 넘게 올라서 절반 정도는 일단 줄였고, 이런 쪽은 그냥 일단 가져가고 있습니다. 줄이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이런 건 제가 반도체주 오르면 DDR5 이런 게 이번에 테마가 될 거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금요일에 이것도 20% 제가 금요일 오후에 골프 치고 있었는데 친한 후배가 연락을 줘가지고 형님 이거 좀 파셔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20% 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 어쨌든 간에 저도 개별주를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 하시면 제가 조금 그냥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관심 종목 탭을 굉장히 단순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하시고, 배터리, 우주, AI, 로봇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종목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한 대표주로 한 2개, 3개 정도씩만 딱딱딱딱 해놓으시고, 여기서 막 눌려서 뭐 어떤 선인지 뭐 그때그때 봐야 됩니다. 그때그때 되게 다르기 때문에 5일, 10일, 20일선 같은 거를 설정을 잘 해놓으시고, 이런 테마주가 눌려가지고 일제히 이런 선에 닿으면은 슬슬 매수를 하시고, 정말 이 개별 주장이 3월, 4월까지 유지가 돼가지고 확 오르는 날이 있으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절반이든 전량이든 그건 본인의 판단대로 매도를 하시고, 생각대로 안 됐을 때 7% 이상 하락을 하면 제가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5, 7, 9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그냥 7% 정도 잡으시고, 7% 정도 손실 났다 그러면 바로 그냥 때려버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해외 지수부터 시장 잠깐 볼게요. 나스닥 보면은 결국엔 지금 시장이 엄청 치고받고 했지만 나스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선이 201선을 아주 나이스하게 골든크로스 하는, 일봉으로는 굉장히 사기 좋은 자리에 있고, 주로 봤을 때도 200주선을 깰 듯 말 듯 하지만 버티고 있고, 월봉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붕괴의 모습은 아니에요. S&P는 더 위에 있으니까 안정적이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도 지금 사실 조금 안 좋은 거는 50, 60 월선을 좀 하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좀 늘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MACD 오실레이터가 양의 영역으로 가려면은 아마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쯤에는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 지수가,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겐또를 치면은 2600, 700 정도는 한 5월, 6월 정도엔 가지 않을까라고 겐또를 쳐봅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고, 에코프로 BM 가지고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냐면, 제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거 숏 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보시면 제가 처음 숏 친 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때 굉장히 자신 있게 했는데 다음날 월요일날 19% 올라가지고 제가 이 정도 지점에서 더 숏을 쳐가지고 요렇게 막 눌릴 때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수익 그때 한 7%인가 8% 내고 수익을 냈는데, 다시 또 이런 종목은 한 방에 안 끝나요. 지금도 끝났다고 볼 수 없고, 이 정도 선에서 다시 올라가지고 슬슬슬 해서 또 빠지는 날 한 번 하고, 요번에 다시 오를 때 여기서 다시 해가지고 단가를 또 한 21만 6천 원 정도 맞춰가지고 금요일에 또 수익이 7% 이상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모든 지표들이 말도 못하게 과열이죠. 근데 과거에 뭐 바이오주도 그렇고 모든 주식들이 엄청난 과열을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사실 저는 이 빨간색, 파란색이 좌우가 바뀌었으면 저는 이게 완벽한 쇼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음봉이 나고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난 거는 전형적인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모습은 있고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모든 보조지표는 초과열을 보이고 있고 이게 보시면은 11선을 올해 2월 1일 이때 이후로 11선을 처음으로 깼죠.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3월 말 4월부터 자리를 잡고 대형주가 끌고 올라가는 장세가 돼버리면은 에코프로 비하면 제가 단언컨대 15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롱으로는 롱대로 먹고 숏은 숏대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몇 주, 한 10주라도 10계약이라도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걸 숏을 한번 해보시는 좋은 연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장 저도 되게 무섭고 공포스러운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뭐 삼성 추가 투자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저도 다 먹진 못하고 그냥 조금 빨리 팔고 뭐 이랬는데 크게 욕심 안 부리면 괜찮고 뉴로메카도 그래서 아쉬워서 다시 샀는데 바로 상한가 나가지고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주 같은 것도 잠깐 보시면은 AP 위성이 지금 대장의 흐름인데 AP 위성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막 눌리잖아요. 그래서 21선 이런 데서 솔직히 한번 해볼만 했는데 사셨으면은 다 손절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튀어오른 거죠. 이게 다 삼성이나 이런 데서 뭐 산다는 루머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 AP 위성도 그렇고 솔트룩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기사도 나왔죠. 뉴로메카 이런 게 뭐 LG인가 어디서 산다 그러고 뭐 이런 지금 완전 극강의 테마장이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전문 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다 따라가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은 만약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게 추세를 잡고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중소형주 다 사셔도 됩니다. SNS텍, EUV 관련된 대표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것도 DDR5 대표주고 전통적인 강자들 있죠. 테스가 금요일에 15%나 올랐네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테스 같은 것도 괜찮고 뭐 유진테크 이런 것도 괜찮고 소재는 이번에 아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TCK나 뭐 하나머티리얼스 뭐 이런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 보면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오를 땐 더 세게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테마주 못 따라가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배치를 조금 미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메디톡스 이게 정말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주식인데 한 2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갔죠. 35배가 오르는 전설의 주식인데 거의 68만 7천 원부터 10만 원까지 7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인데 의미 있게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해결되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눌릴 때마다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골든 크로스가 아직 안 일어났죠. 그 얘기는 이런 17만 원, 21만 원 레인지까지 눌릴 수도 있고 이런 데서 다시 많이 사실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매매를 하셔서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